네,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과정 운동 파트부터 먼저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 2학년 때 사실 배웠었죠. 그래서 중3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1단원, 2단원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일단 3단원, 4단원, 그 다음 1단원, 2단원 식으로 역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단은 2단은 공부할 때쯤 이제 개학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바로 또 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운동 파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에 가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등속 운동 파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단어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동 파트에 대한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겠지만 운동 파트의 기초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파트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그래서 SI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이죠. SI 국제 단위계라는 게 있어요. SI 국제 단위계. 이 단위계에 의거하여서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리 파트인데요. 이 물리학에서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질량과 또 길이 그리고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을 앞으로는 m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길이는 l이라고 표시하지만 운동 파트에서는 길이 대신에 거리라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리는 s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t라고 표시하겠죠. 근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과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자, 그래서 SI 국제 단위계니까 단위를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과 시간 단위는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얘들 먼저 하겠습니다. 질량은 일단은 킬로그램 단위를 웬만하면 사용합니다.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단위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벌써 단위에서도 S가 나오고 거리를 표현할 때 S라는 표시가 대문자로 나오죠. 같은 S가 아닙니다. 표현하는 거하고 단위하고는 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쓰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헷갈리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게 거리를 표현하는 거하고 그죠? 단위하고 다르다는 거. 자, 질량은 뭐 그램도 있고 톤도 있고 킬로그램보다 큰 게 톤 단위죠. 그리고 그램 단위가 있고 더 작은 거 밀리그램 단위가 있지만 계산할 때만큼은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단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g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계산하시면 틀립니다. 500g은 0.5kg과 동일하죠. 그래서 잽싸게 500g이라고 표현한 것을 0.5kg 단위로 잽싸게 고쳐주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분이라고 나옵니다. 미니죠, 미니. 그래서 1분 단위를 잽싸게 60초 단위로 빨리 고치셔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되겠구나. 시간은 무조건 세크 단위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일반 교재에 실렸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 교재를 풀기 이전에 기초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거리입니다. 자, 아까 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S라고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단위를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자, 단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미터. 킬로미터가 나오게 되면 1000m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질량은 킬로 단위를 썼죠? 근데 거리 단위는 미터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거리는 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기본적인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로 반드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cm라고 나오면 0.5m라고 빨리 바꾸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개념이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속력은 표시할 때 앞으로 V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속력은 개념이 어떤 거리를 시간당 얼마씩 가느냐,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이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단위도 똑같겠죠. 미터 단위를 이게 나누기예요. 시간 단위인 세크로 나눈 것이 바로 미터 퍼 세크 속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속력 단위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이거는 킬로미터 단위 썼고 아워 단위 썼죠. 이 단위는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왜? 아빠가 자동차를 몰 때 아빠 지금 속력이 몇 킬로미터 퍼 아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뒤에 퍼 아워 다 생략하고 몇 킬로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만 몇 킬로라는 말이 킬로미터 퍼 아워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단위는 뭐라고요? 미터 퍼 세크 단위를 계산해서 사용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바꾸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6km per hour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36km니까 36 적고 킬로 대신에 1000 적으면 되죠? 그리고 미터입니다. 단위는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결국 60 곱하기 60 3600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36,000m가 되었고 3,600초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딱 10만 남죠. 동그라미 한 개. 그래서 10m per sec 단위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36km per hour는 미터 per sec로 바꾸면 10m per se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36을 2배로 하게 되면 72km per hour는 얼마가 되겠어요? 20m per sec. 외우고 다녀도 돼요. 36이 10이고 72가 20이고 그 다음에 3배를 하게 되면 108입니다. 108km per hour는 30m per sec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일반 도로에서 한 70km쯤 달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빠 차는 1초에 20m씩 가는구나. 5초면 100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100 정도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1초에 3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알겠죠? 아빠가 3초만 졸음을 하게 되면 거의 90m가 가버립니다. 그럼 그 90m 속에 커브길이나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에서 보게 되면요. 자,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하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단위가 있죠. 이 두 개 중에서 숫자를 안 보게 되면 자, 보통 우리가
킬로미터는 몇 미터예요? 네, 1000미터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숫자가 큰 쪽이 단위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큰 쪽이 작은 단위죠. 사람들은 킬로미터 퍼 아워하고 미터 퍼 세컨드 단위 중에서 누가 큰 단위예요? 라고 물으면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터 퍼 세컨드가 큰 단위입니다. 왜? 분자 쪽은 얘가 1000배지만 분모 쪽은 3600배죠. 분모가 더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 숫자는 개념은 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가 훨씬 더 큰 단위입니다. 그럼 자동차에서는 왜 미터 퍼 세컨드 단위를 쓰지 않고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미터 퍼 세컨드로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작게 나와요. 엄청 빨리 달리고 있음에도 표현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와닿는 감각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자리에서 세 자리가 되게 되면 뭔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에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학 책에서는 무조건 뭐를 사용한다고요? 미터 퍼 세컨드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또 36을 4배를 하게 되면 144km per hour 나옵니다. 유현진 선수가 야구공을 어느 정도 속도로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4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40m per second겠죠. 1초에 40m가 날아가요. 투수 자리에서 포수 자리까지는 약 한 18m로 알고 있으니까 20m라고 치면 0.5초 만에 공이 날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짐과 동시에 0.5초가 안 되어서 이미 공이 포스 글러브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타자가 치기가 왜 그렇게 힘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자가 배팅을 빨리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 투수가 던지는 폼을 보고 대략 어느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 않으면 0.5초 만에 방망이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이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방망이 나가겠죠.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외워지죠? 36은 얼마요? 10m per sec. 72는 20m per sec. 108은 30m per sec. 1km는 1000m입니다. 144는 40m per sec. 고등학교 가더라도 이 km per hour를 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숫자가 주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물론 36보다 2분의 1배인 18km per hour는 나오기도 하죠. 5m per second. 90이 나오게 되면 25m per second. 54가 나오게 되면 15m per second.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만 대충 이 숫자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계산하기보다는 외워서 바로바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단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g짜리 어떤 물체를 갖다가 2분 동안 사용하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리는 2km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저희들이 절대 정답을 맞출 수 없습니다. 0.5kg으로 빨리 바꾸시고 얘는 초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120초가 되겠죠. 바꿔주시고 그리고 2000m로 빨리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거속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분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결국 이 한 공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조금 전기 파트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좀 더 빨리 이렇게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